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9.6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9.6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못했고 다음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나갈 거라서 오늘 못한 부분이랑 데이터베이스까지 합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장 파일 시스템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 시스템은 일단 파일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파일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파일은 그 보조기억 장치의 가장 작은 할당 요소 중 하나고요. 이 디스크에 파일이 저장이 되려면 여기 안에 자료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파일에 정보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돼 있겠죠. 그래서 또 유형에 따라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텍스트 구조, 소스 구조, 실행 파일 구조 유형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소스 파일,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슨 게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파일 속성으로 넘어갈게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파일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으로 파일을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이 만들어지면 파일을 생성한 프로세스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내가 그걸 편집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전송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파일은 다음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먼저 이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된 정보고요. 식별자는 그 파일 시스템 내에서 파일을 확인해가지고 식별자는 우리가 읽을 수 없지만 어떤 파일인지 우리가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어떤 유형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위치는 파일이 존재하는 어떤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포인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그 최대 파일에 저장 가능한 크기는 속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 제어 정보, 누가 읽었고 쓰고 실행했는지 이런 정보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그 보호 정보, 그리고 시간, 날짜, 사용자 식별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속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파일 연산입니다. 파일을 연산하는 거는 파일 연산은 파일 연산은 그냥 생성, 쓰기, 읽기, 파일 안에 위치 재절성, 파일을 삭제하고 파일 절단하는 게 있어요. 파일을 생성하는 것은 첫 번째로 파일이 어떻게 저장될 건지 공간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디렉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디렉터리라는 거는 뭐 파일 시작 주소가 어디고 그 오프셋은 어떤 건지 약간 이런 거를 저장해 놓는 거고요. 약간 주소 같은 거 저장해 놓는 거고 파일을 쓰는 거는 먼저 파일명하고 파일에 기록되는 정보를 명시한 시스템을 호출해야 되는데 파일명이 주어지면 그 파일 안에다 써야 되니까 그 파일명을 탐색을 해요. 그래서 발견을 하면 거기다가 쓰기 포인터를 탐색을 하고 이제 여기다 쓸 거니까 쓰기 포인터 유지한 다음에 거기다가 파일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이 쓰기가 일어날 때마다 이 쓰기 포인터가 갱신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 읽는 거는 파일의 이름을 먼저 탐색을 한 다음에 파일을 탐색하고 파일을 읽는 건데 여기는 읽기 포인터가 쓰여요. 그런데 여기 쓰기 포인터, 읽기 포인터 따로 있으면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현재 파일에 대한 위치 포인터로 다 통일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 안에서 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은 그 디렉터리에서 적합한 항목을 탐색하고 그 위치를 내가 파일에 재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적합한 위치를 내가 찾은 다음에 거기에 파일 위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삭제하는 거는 그 삭제할 파일을 찾는 다음에 그 공간에 방출해 줌으로써 다른 파일이 또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파일 절단은 파일 내용은 지운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이름, 타입, 위치 등의 속성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스티븐 선생님 기본서 완성 정보 강의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이 파일을 사용할 때는 정보가 반드시 접근돼서 메모리에 읽혀져야겠죠. 왜냐면 메모리에 읽혀져야지 우리가 CPU가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응용에 맞는 접근 방법이 따로따로 있어요. 순차 접근은 그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를 돌리고 막 빨리 감기, 되돌아감기 막 이런 거 할 때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쓰기는 이때 파일 포인터, 아까 전에 말했던 포인터, 읽기 쓰기 포인터를 쓴대요. 그리고 직접 접근은 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탐색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 I 번째 있는 거 가고 싶어. 그러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접근을 위해서는 파일은 고정 길이의 논리 레코드 집합으로 정해야 되고, 직접 접근 파일은 어떤 블록이라도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그 디스크에 어떤 것도 직접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여기는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접근 방법은 색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을 찾아가지고 그에 대한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그 파일에 직접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엄청 크면 색인에 대한 테이블로 따로 색인 파일로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번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색인에서 여기서 색인 파일 이름에 관해서 거기에 관련된 실제 파일 블록을 찾아가는데 여기서는 이진 탐색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 실제 파일 블록을 가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순차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마스터 색인에서는 이진 탐색을 해서 2차 색인 블록 번호를 알아낸다. 그리고 블록을 읽은 다음에 이진 탐색을 해가지고 원하는 레코드를 찾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순서적으로 탐색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는 선생님이 하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 강의 때 올릴게요. 이제 할당 방법입니다. 할당 방법은 파일들을 어떻게 디스크 공간에 배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연속 할당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파일을 디스크 내에 연속적인 공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파일을 하면 이 파일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스크 탐색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탐색 시간 최소화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탐색을 할 때 여기 뭐 트랙이 있고 막 섹터가 있고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얘를? 플래트? 어쨌든 이 판이 있는데 이 암에 헤더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속 할당을 하면 이 헤더를 그냥 다른 판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 순차적으로 그냥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탐색하는 횟수가 되게 탐색 시간도 되게 적게 될 거예요. 왜냐면 헤더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헤드 이동이 필요할 때는 한 트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트랙만 이렇게 이동시키면 된답니다. 그래서 디스크 공간의 연속 할당은 디렉토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파일에 관해서 시작하고 길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는 시작이 0이고 1, 2 두 개의 길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파일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파일을 내가 여기다 적재하고 싶을 때 가용 공간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가용 공간에 그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최초적합과 최적적합을 했었는데 얘는 외부 단편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 단편화 때문에 나중에는 압축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뭔 내용이냐면 압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속 할당의 또 다른 문제점은 파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주어져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측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작은 공간을 예약했어요. 그러면 작은 공간으로 할당했는데 심지어 최적적합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당할 수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최소니까 엄청나게 작은 나머지만 남기고 다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되게 적겠죠. 근데 내가 얘를 확장시키려면
그 확장시킬 수 있는 범위도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확장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의 해결 방안은 첫째, 이 확장이 안 되면 그냥 이 파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비용이 크겠죠? 그리고 아니면 보다 큰 조각을 찾아서 그곳으로 큰 조각이 있으면 운 좋게도 여기다 파일을 복사하고 이전 공간은 자유해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공간을 예약해서 하면 이게 선할당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측에 벗어나면 우리가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속된 공간만 초기 할당하고 그 할당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연속된 공간을 추가로 할당을 해주는 게 있대요. 이거를 인스턴스 척 블록이 이 확장에 대한 포인터를 또 가르쳐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대요. 이제 연결 할당인데, 연결 할당은 파일은 디스크 블록에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파일에 대한 시작과 끝 포인터만 가지고 있고, 시작으로 가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개 블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5개 블록으로 구성된 파일이 9, 16, 1, 10, 그리고 25까지. 25는 끝났다라는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블록들은 다음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의 장점은 되게 직접 접근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직접 접근을 하려면 한 번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시작으로 가가지고 그 차례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 아까 포인터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해결 방안은 클러스터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접근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차례로 접근하지 않고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디스크 처리량, 그러니까 디스크 탐색 횟수가 줄어들겠죠. 이게 탐색하는 횟수 없이 한 번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블록 할당하고 자유 리스트를 유지하는데 공간도 줄어들 거예요. 그쵸? 포인터가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단점은 내부 단편의 증가요. 이렇게 클러스터를 할당할 때 내가 한꺼번에 5개씩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1개예요. 그럼 여기 4개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이거의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인데 내가 중간에 포인터를 잃었어요. 그러면 포인터를 잃으면 모든 데이터를 잃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네, FAT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